시갈이라고 해서 리차드 바크의 작품이고요. 또 이 책이 본래 1973년에 됐을 때는 여기 3장까지밖에 없었었는데 이 40 출판 45주년 기념으로 이 최신판이 나오면서 마지막 4장을 넣었는데 4장을 넣음으로써 이 이야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래는 1936년생이시고 한창 그 히피 문화가 거의 그 절정에 있었던 그 70년대, 80년대를 관통하신 분이시고 학교를 다니다가 또 퇴학당하셔서 공군으로 조종사로 있으시다가 또 상업비행기 조종사로 오래 하셨고 1970년에 발간돼서 5년 만에 미국에서만 700만 부, 전 세계에서 4,500만 부가 팔려서 그 미국 문학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흥행 기록을 깼다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읽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좋으실 거고 또 이 노래가 그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로 훨씬 더 유명하죠. 비라고 해서 존재하는 그 비 노래 닐 다이아몬드 이거 끝나시고 나서 틀어보시면 이렇게 자막까지 다 있는 노래를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 시간 정도 하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책을 저도 워낙 다 아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디오북으로 그냥 오가면서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오디오북으로 듣고 그 책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던 거와 이 책을 다시 활자를 읽을 때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서 꼭 오디오북도 정말로 좋은 시대의 어떤 자산이지만 오디오북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자로 보면 전혀 다른 책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책이 워낙 그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이 하도 유명해서 그냥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희망, 야망, 열정, 그리고 자유, 그런 나의 선택, 이런 것들만 이렇게 저의 머릿속에 가득했었는데 이 책을 다시 읽은 느낌은 이 책은 훨씬 더 종교적인 색채가 정말로 강하고 또 어찌 보면 기존의 어떤 기독교거나 그런 거를 떠나 이 끌어당기는 법칙,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 어떤 컨셉이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물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에 상당히 이 파이오니어적인 저작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과 또 이 저자가 한창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전쟁이 2차 대전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그 베이비 부머들이 한창 이 활동을 하던 그 70년대 또 60년대 이런 때 시간이니까 이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책을 쓸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서는데 이제 우리는 그 자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목격했다고 하는 것을 2013년에 이 저자가 써놓은 에필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큰 내용은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가 이 영화로도 물론 만들었고요. 영화도 뭐 더 좋다 나쁘다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놀라운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갈매기를 이용해서 조련을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라든지 또 그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못 말리는 그 갈매기 한 마리가 있어서 이 아침에 금빛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에서 모든 새들은 다들 아침 먹이를 위해서 아주 이 수면 가까이에서 모두 다 날고 있는데 이 조나단만이 먼 위에서 이렇게 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갈매기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상한 짓이라서 이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다. 라고 14페이지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도대체 너는 왜 보통 그 갈매기들처럼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니? 제발 그냥 나는 거는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기고 제발 너는
먹을 거를 좀 찾아다니렴, 비쩍 마른 것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엄마, 저는 공중에서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어렸을 때 한창 성장기 때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성장기 때 생각했던 나, 그리고 어찌어찌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고 나서 내가 무얼 할 수 있었고 무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청소년 때서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할 수 없을지, 무얼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지 않은지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거를 조나단은 어릴 때부터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은 도대체가 나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서 이게 50주년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많은 멋진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데 다른 이 새들은 시속 30km 이렇게 달리는데 얘는 이제 80km, 120km 막 이렇게 달리고, 근데 우연히 이제 300km를 달리게 되는 데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사실 떨어져서 아프거나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실패를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무게가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게 되고, 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조나단이 자꾸 이렇게 물속으로 떨어지거나 할 때 이 내면에서 헛헛한 목소리가 들려서 갈매기는 그냥 나는 갈매기일 뿐이야, 나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만약 운명적으로 이 비행에 대해서 잘 할 거라면 나는 이해력도 좋고 이렇게 매처럼 짧은 날개를 갖고 태어났겠지. 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한계가 많은 처량한 갈매기일 뿐이라고. 그래서 평범한 갈매기가 되겠어 라고 이제 결심을 하지만 어느새 내가 언제 그런 결심을 했나 싶게 섬광처럼 아까 포기했던 그 말, 내가 빨리 날 운명이었다면 매처럼 날개가 짧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맞아, 그러면 내가 짧은 날개를 달게 된다면 더 빨리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의 날개를 짧게 접어서 나는 법을 또 연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시속 225km까지 되고, 심지어는 그게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냥 낙하하는, 내가 제어할 수 없이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어할 수 있다니 하고, 그것이 다시 또 한이의 순간이 돼서 다시 또 시속 384km까지 올라가는 점점, 그리고 시속 상공 300m였는데 그게 600m가 되고 1200m가 되고 점점 상공은 높이 올라가고 점점 더 시속도 더 높아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작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에게 그 한계 속도를 내가 넘어섰구나 하는 너무나 신나는 모습.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또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이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다시 이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왔더니 족장이 조나단 중앙에 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앙에 서라는 거는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나 아니면 아주 수치스러운 처벌의 순간이거나 하는 거라서 내가 이렇게 한계 상황을 넘어선 걸 알았나 보다. 이제 나는 명예 따기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나단, 너는 무책임하고 또 위엄과 전통을 깼으며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이제 추방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조나단은 그로부터 여생을 혼자 보내게 되는데, 그가 슬펐던 것은 이 고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비행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슬펐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37페이지에 써있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따분함과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되게 단명하게 되지만 조나단은 그런 것들이 아예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삶을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에서도 55페이지에 멋진 말이 있는데, 55페이지 아래에서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노력해서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조나단은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57페이지에 보면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100번을 더 살아야 되는 목적이 되고, 또 그 완벽함을 찾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데, 이번 생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다음 생을 선택하게 되고, 이번 생에 배우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한계도 똑같고 무거운 짐도 똑같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도대체 몇 생을 살아야, 천 번의 삶, 만 번의 삶을 살아야 이 한계를 계속 똑같이 하지 말고 이번 생에 내가 완벽함을 추구함으로써 이 삶의 경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8페이지도 보면 이제 어떤 새로운 스승을 만나서 가게 된 곳이 너무나 신기해서 여기가 천국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 스승께서 천국은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라네 완벽한 것이 곧 천국이지. 그래서 이 챙이라고 하는 족장이 어디든 언제든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어. 너가 생각하기만 하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관념, 생각이 만들어낸 결정체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 71페이지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라고 해서 스스로 어떤 내 관념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대로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드디어 이 조나단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이 무엇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는 언제나 된다네. 그래서 내가 무엇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삶을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배우고 익히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이치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계속 힘써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배려, 그러면 그냥 뭔가 따뜻한 마음이거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진실을 내가 세상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조나단이 생각하는 사랑을 펼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높이 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드디어 정말 제일 유명한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격언을 알겠지? 라는 그 설명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곳에서 만난 족장님의 도움으로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내 생각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내 생각을 오히려 공감하고 나를 더욱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간을 초월하면 이곳만 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면 지금만 남지요. 그러니 이곳과 지금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한두 번은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떠나는 선생님과 작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새로운 스승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이 조나단이 옛날에 내 삶을 버리기로 하고 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 이제 추방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곳으로 가다 보니 거기서 새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다음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제자를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린 플래처라는 갈매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래처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멋진 사진들이 계속 있고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본래 이 책은 이 3장으로 본래 끝나는 책이었었고요. 하지만 4장이 맨 마지막에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이 이 플래처를 열심히 가리키면서 이제 이 플래처도 또 평범한 꼭 조나단 같은 그런 어린 갈매기였지만 나 스스로 이 9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위대한 갈매기라는 관념이며 자유라는 무한한 관념이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발걸음, 진정한 비행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무시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날개 끝부터 날개 끝까지 몸 전체는 너의 생각 자체를 볼 수 있다는 형태일 뿐이다. 생각의 사슬을 끊고 육체의 사슬을 끊어라. 그래서 이 생각이 곧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에 훨씬 더 종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될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고 법은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지만 조나단은 가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뭐 마틴이라든지 찰스 여러 제자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이 본래 조나단은 이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들과 계속 살 수 있었었는데, 조나단이 중간에 이제 많은 스승님들한테 이제 배운 다음 스스로 결정을 하거든요. 나를 추방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또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조나단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방법은 내가 알게 된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추방자로 내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다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만 거기가 한 명, 두 명이 이 조나단에게 가서 제가 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결국 자유가 존재의 본성이라는 것, 98페이지에 이거를 하면, 아마 이 갈매기에서는 비행이 그것이었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정말 내가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림이 그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노래가 그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운동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공부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99페이지에 보면, 단 하나의 진실한 법은 자유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른 법은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갈매기들 사이에서 이 조나단이 어느 순간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천년을 앞서온 스승이시다, 아니다, 그 사람은 악마다 라고 해서 막 계속 이 왈가왈부가 되고 막 오해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조나단이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플래처는 어찌 보면 이 조나단의 제자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이제 조나단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조나단을 만졌던 어떤 존재, 이 플래처나 다른 제자들을 또 역시 신성시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뭐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쭉 이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108페이지에 보면 정말로 이 기독교에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론하고 거의 비슷하게, 스승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각자 안에 든 선함을 봐야 하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나단이 플래처에게 더 이상 나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너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너가 이제 이끌어라 라고 하고, 이제 조나단은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플래처가 다시 제자를 만나서 첫 수업을 하게 됩니다. 떠나면서 조나단이 하는 말은 110페이지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이 보여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을 뿐이란다. 너의 이해력으로 보고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거라. 그러면 너는 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이는 그대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했다. 그리고 배움을 향한 그의 다른 박질은 막 시작되었다. 라고 해서 이제 플래처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조나단 로빈스고요. 이 45년 기념 에디션을 냈는데, 우연히 창고에서 이 어떤 원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를 결국 여기에 첨부하기로 해서 이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 조나단 부족이 이제 다 자치를 갖추고, 하지만 이제 조나단도 없고 플래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도 없어져 버렸고, 또 그 사람을 만져보았다는 제자도 없어지고, 팬클럽의 이제 우상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숭고하신 조나단님, 우리의 거룩한 조나단님, 신성한 조나단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어떤 말만 있고,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거는 되지 않고 계속 거창한 의식이 치루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비행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를 추모하는 거에만 굉장히 다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더 추모심을 더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또 뭐 암송을 하고 그래서 막 예배가 이루어지고 의식과 의례가 뭐 200년 동안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조나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정말 이 트랩도어가 닫히듯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소통을 하지 않는 때 드디어 130페이지에 보면 이 앤선이라고 하는 정말 솜털이 뽀송뽀송한 어린 갈매기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은 기적이 아니고 그냥 따분할 뿐이고 그렇게 동화 같은 그런 신화 같은 조나단님이 시속 320km로 비행했다는 말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그렇게 동화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렇지 보여줄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냥 우상화만 너무 오랫동안 하면서 나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앤선이 혼자 막막히 마치 그 옛날에 조나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이거를 다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용기를 다시 내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이 가치 없고 가치 없다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건데 해초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존재하느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낫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날려고 하죠. 그래서 혼자서 좌충우돌 날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누군가 너무나 멋지게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선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낳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족에서는 라고 했더니 나를 존이라고 보게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 회귀처럼 다시 생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에디션에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145페이지에 보면 상상은 오래된 혼이다. 누군가 정신에 속삭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맨 마지막에 그 권위와 의식이 넘쳐나는 당신의 21세기는 자유를 목소리고 있지. 하지만 당신의 세계를 자유로운 것이 아닌 안전하게 만들 속셈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이 책을 리차드 바크가 할 때는 우리가 마지막 장 세상의 자유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미래를 모를 때 쓰여졌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를 안다. 45년 후에 이제 미래를 본 후에 쓴 에필로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에필로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냥 정말 우리 뇌리에 남겼던 멀리 나는 새가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어떻게든지 막 스스로를 연마해서 높이 날아라 라고 했던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가 됐지만 이 안에 훨씬 더 많은 메시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연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결국 너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느니지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너가 위대하게 되고자 하면 위대하게 될 것이고 너가 최근에 부자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너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또 너가 훌륭한 가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가 훌륭한 발레리나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남들이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관념에 끌려가지 말고 너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 그것이 너의 삶의 본성이고 너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라서 너가 왜 존재하는지를 찾아가라고 하는 어떤 진심 어린 그런 조언 같은 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시고 한번 유튜브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이 비라는 노래를 찾아보시면 좋고요. 비는 비 존재한다는 그 노래고요. 그래서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발이 이 한여름에 또 연휴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어떤 생각의 자유의 시간을 주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